안녕하세요. 불안과 불만 사이 작가입니다. 오늘은 이직 연봉 협상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핸드폰에 메모를 좀 해놔서 핸드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직을 할 때 이제 연봉 협상 과정을 꼭 거치게 되죠. 만약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헤드헌터가 연봉 협상을 대신해 주기도 하지만, 헤드헌터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원해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연봉 협상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툴 수가 있죠. 저도 연봉 협상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봉 협상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연봉 협상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연봉 협상을 할 때부터 자신의 총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받았던 총 급여,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것은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 외적인 수당이나 성과급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본인은 성과급도 받은 적이 없고 복지 포인트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기본급, 계약 연봉으로만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, 만약에 본인이 연봉이 만약에 5천인데 사실 그 연봉 안에는 기본급은 4천이고 나머지 1,000만 원은 고정 성과급, 그다음에 변동성 성과급, 그 다음에 다른 수당들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본인은 말을 했는데, 이 회사 입장에서는 5천이라 그러길래 그게 기본급에 해당하는 계약 연봉인 줄 알고 그걸 베이스로 연봉 협상을 했는데,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다 합쳐진 것이구나.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도 다른 명절 성과금이라든지 우리도 성과급을 줄 수 있는데,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은 계약 연봉이 얼마이고 그 외 고정적으로 이 정도 성과급을 받았고 또 복지 포인트를 또 이렇게 받았고 그 외 어떤 수당으로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반대 사례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어떤 사람이 본인 연봉이 한 5천이래요. 그래가지고 5천을 베이스로 연봉 협상을 다 마무리했습니다. 예를 들면 5,500으로 연봉을 정했는데,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성과급으로 1년에 그래도 300씩 받았는데요, 그리고 복지 포인트까지 한 1년에 200을 받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 합친 5,500을 베이스로 연봉 협상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연봉 협상 다 해놨는데 나중에 또 자기가 받았던 걸 막 얘기를 하니까 서로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가 있고, 연봉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코스트고,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은 이 후보자를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연봉이라고 하는 거를 좀 쪼개서 구체적으로 회사에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연봉 협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, 이거 기본입니다. 그래서 급여를 구분할 때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이거 보면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기본급, 이건 계약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고, 또 성과급인데 성과급도 거의 고정으로 나오는 성과급인지 아닌지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또 변동성이 큰 성과급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복지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, 또 식대도 별도로 제공했는지 포함됐는지 그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, 또 명절 성과금도 꽤 많이 줬다면 그것까지도 좀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.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는 그걸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단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통신비 매월 3만원 받았던 거, 주류비로 매월 얼마 받았던 것까지 일단 다 합쳐놓고 이 안에서 또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연봉 협상할지를 이제 회사와 타진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희망연봉과 희망연봉에 대한 근거를 면접을 보러 갈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연봉 협상이 면접 마치고 인사팀이랑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, 면접하는 날 그날 바로 팀장이나 아니면 인사팀이 바로 이어서 연봉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연봉 협상까지는 아니지만 희망연봉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랬을 때 본인이 희망연봉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당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본인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.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만약에 희망연봉을 생각하지 않고 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그래서 면접 보러 갈 때 이 희망연봉과 희망연봉의 근거를 같이 가져가면 좋은데,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, 그 중에서 본인은 어디까지를 좀 합산해서 여기까지가 내가 받았던 거의 고정급에 가까운 연봉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
이거보다 뭐 몇 프로 인상된 금액을 받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연봉 인상에 대한 근거는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2년 연속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만간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과장 승진 케이스라서 이 정도의 연봉 인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직할 때는 이 정도는 제가 받고 싶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.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희망연봉을 말하라고 했는데 희망연봉을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경우가 꽤 많아요. 근데 본인이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말을 하면 자신이 진짜 받고 싶은 그 급여대로 연봉이 정해지는 경우가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직 연봉 협상할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, 이 첫 번째,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를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서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라. 그리고 기본급과 기본급 외로 구분해서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를 내 고정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를 회사와 확인을 하고 연봉 협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라.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이직 연봉 협상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